네, 오늘의 주제는 화이자가 가져온 코로나19의 청사진입니다. 수혜주들도 마냥 웃을 수가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도 또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일단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어제 오늘 관련주들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 일단은 안정성의 입증이 또 필요하다, 부작용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기사를 앞서 들으셨을 겁니다. 전문가님은 일단 코로나19 판도가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한 결과를 지금 사실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금 화이자 신약에 대해,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임상이 지금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발표가 좀 잘 됐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셔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지금 백신이 개발된 거 아니야라고 느끼실 법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전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도 보거든요. 근데 꼭 그게 이제 화이자 쪽에서 안 나오더라도 다른 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백신이 개발됐을 때 어떤 업종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빠진다면 어떤 업종,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잘 된다면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어떤 업종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백신이 개발되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나스닥 관련주, 그러니까 기술주는 안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는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경기 민감주 위주로 본다든가 이제 그런 전략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좀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을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볼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료제, 백신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두되 최종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빈 강정이다,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관련주들이 그렇게 연관성이 없고 아니면 정말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까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백신을 개발하면서 이제 화이자를 좀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지금 11월 9일 날 42달러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작 개발한 당사자는 주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작은 종목들 특히 주가가 이제 널뛰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뭐 일신바이오, 뭐 대한과학,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고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보니까 뭐냐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화이자 임원 출신이다라는 거죠, 대표이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지금 예전에 일했던 부분 말고는 연관성을 좀 뚜렷하게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폐렴 항생제 중간 원료를 15년째 독점 공급 중이다.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엔 폐렴 항생제 쪽에서도 납품을 했으니 백신에 있어서도 뭔가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감인데 사실상 조금 억지스러운 논리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우니 우리는 이제 가진 자의 어떤 좀 여유는 뭐 즐길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가진 분들도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디서 좀 잘 팔아야 좀 좋을까 이 고민하셔야 될 때지 지금 없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추격 매수하신다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관련주 중에 저온 냉동고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 일신바이오라든가 대한과학 이런 것들은 모멘텀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나 저나 조금 어려우니 오히려 지금 빠진 종목들 내지는 오르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게 리스크 관리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자 임원 출신이다라고 했던 이 우리바이오와 제일약품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주셨고요. 일단 폐렴 항생제를 납품했기 때문에 KPX 생명과학 역시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옥석 가리기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화이자 백신의 마지막 고비는 유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어제는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들썩이면서 거래 마쳤는데 일단 현재 흐름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화이자 백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RNA 백신이다라는 거죠. 핵산 백신인데 중요한 거는 초저온 냉동고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저장할 공간이 마이너스 6, 70도, 그러니까 영하 70도 정도는 돼야 그 성분을 유지를 하면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저온 냉동고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보니까 지금 뭐 대한과학이라든가 일신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RNA 관련, 그러니까 R&D 관련주죠. R&D 관련주인데 초저온 냉동고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과학도 지금 25%, 일신바이오도 지금 12% 급등 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멘텀이 많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아직 좀 살아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기업만이 초저온 냉동고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발주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많이, 그러니까 이틀 연속 뭐 상한가를 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 사실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은 아직 좀 살아있는 건 분명하지만 매매를 좀 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이미 주가에 많이 선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 들어가기에는 추격 매수 좀 자제를 권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이자 백신 자체 요망으로 인해서 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백신 자체 공급망 이용 계획,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뭐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 뭐 그 정부가 좀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화이자랑 협업해서 가장 조금 효과적으로 지금 공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화이자 쪽에서 이제 11월 원래 기사가 조금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정부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사실상 특별한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뭐 트럭, 항공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급망을 확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도 그렇지만 이제 유럽, 그러니까 벨기에 쪽에서부터 일단 공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정부와 화이자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보면서 이 부분 안에서 좀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단은 자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이자 백신 관련주 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찐 수혜주, 정말 진짜 수혜주를 찾는다면 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자, 사실상 백신을 누가 개발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어찌 보면 정치 싸움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개발할 거야, 그게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백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제 이거를 예상하기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어찌 보면 코로나 백신 개발의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산업이 활성화가 될 거고 활성화됐을 때 가장 어떤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이죠. 이게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지금 마음 놓고 해외에 지금 여행을 가신다거나 해외에 지금 출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 눈치를 안 보고 지금 계속 우리 집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어렵게 됐죠. 그럼 화물 수요 측면으로 보시는 건가요? 화물도 있고 여객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어떤 그러니까 전염병이 좀 없어진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해외 출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백신 개발이 현실화됐을 때는 가장 큰 수혜주로서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고요. 등급은 2등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백신이 개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으니 좋아지면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을 흑자로 좀 내주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저께는 올랐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대 25,80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매매 전략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한 번 매수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말이라든지 올해 연말에 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혹시라도 좋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번 샀는데 두 번 살 기회를 안 준다라고 하면 한 번 산 물량만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25,000원짜리에서 23,500원까지는 조금 레인지를 좀 폭넓게 열어둘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 같은 경우는 28,000원 라인,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28,0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나 조금 장기적으로 보나 둘 다 좀 유리하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주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이자 백신 관련 조안에서 진짜 수혜주로는 대한항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전문가님께서도 그 앞서 코너에서도 대한항공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정말 대한항공 주가 차트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